경무에 또 2개, 글쎄요, 임플란트 대통령 얘기입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취임한 지 넉 달이 다 됐습니다. 몸에 무리가 많이 간 것 같습니다. 만성 치통이 문 대통령의 또 발목을 잡았다는데 오늘 진짜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저 이현정 의원님. 네. 보니까 최근에 또 어금니 2개를 문 대통령이 뽑았다고. 청와대가 이거 완전 치과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대통령뿐만 아니라 비서실장, 민정수석 전부 다 지금 이빨 뽑고 지금 임플란트 해놓는 게 그만큼 이제 업무가 세고 또 스트레스가 많다는 이야기겠죠. 사실 지난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갑자기 일정이 없은 적이 한 이틀 있었어요. 그래서 다들 뭘 할까 뭐 이런 궁금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때 이제 어금니 2개를 절개를 해서 뽑았고 이 임플란트 아마 시술한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 보통 한 번 하면 좀 몇 달 걸리거든요. 예. 지금 사실은 예전에 그 청와대에 계셨을 때 비서실장 할 때 그때 한 이빨이 10몇 개 이제 빠져서 그때도 임플란트를 많이 해서 지금 이제 발음이 조금 세지는 게 그때 사실 임플란트의 원인입니다. 근데 이번에 또 이제 다시 어금니가 지금 빠졌다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치아 전체가 상당히 좀 기반이 약하고 그리고 또 이게 또 스트레스를 집중적으로 받다 보면 그게 상당히 좀 자극을 오는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처한 위치, 지금 사실은 뭐 지지층 내에서도 뭐 아베 같다, 뭐 푸들이다, 뭐 이런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또 미국으로부터 또 미국대로 지금 압박을 받고 있고 아마 거기에 상당한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습니다. 예, 이종걸 실장님, 뭐 말씀처럼 사실 노무현 정권 시절에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이미 치아 10개의 임플란트를 했다, 뭐 이런 소식도 알려졌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청와대 근무하는 분들끼리 아마 농담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직급이 높을수록 치아가 많이 빠지니까 이건 분명히 직무와 관련된 일이다. 맞아, 산재에 확실하게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어떤 농담을 했던 것 같은데 사실 뭐 이렇게 청와대는 아니지만 저는 또 유승민 의원도 떠올라요. 유승민 의원이 박근혜 대표 비서실장 시절에 치아를 10개 이상 거의 12개인가요? 그거를 전부 다 이제 배치를 하고 유승민 의원도 다 이제 바꿨거든요. 그만큼 사실은 한 나라를 책임진다거나 한 당을 책임지고 그 정무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뭐 그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 청와대에 근무하는 분들, 특히 뭐 청와대도 청와대뿐만 아니라 어떤 업무와 책임감이 누른다는 게 이제 치통으로 연관돼요. 특히 문 대통령이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청와대는 근데 특별히 치통 쪽으로 이제 많이 가는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원형 탈모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장 그다음에 특히 위, 장 이쪽이 또 엄청나게 심각하게 다리 나는 스트레스와 연관이 되니까요. 그래서 그 권력이 그걸 갖는 것은 하나의 책임이자 의무이고 한편으로는 또의 굴림일 수 있는데 책임과 의무라는 영역들이 공직자들에게 이성으로 해서 나타나는 그 몸의 호소지요. 몸의 호소. 문 대통령이 시술 후에 솜을 물고 사드 메시지 관련 얘기를 작성했다는데 오른쪽에 준비한 거 한번 보시죠. 말씀하신 치통 얘기입니다. 뭐 치통이 사실 뭐 그냥 단순히 치아가 아파서 생기겠습니까?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니까. 빠진 이 얘기를 해봤다면 앓는 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바로 이 인물 때문에 문 대통령 치통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같이 보시죠. 헌법재판소장 김유수 임명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전합니다.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리당략적인 그런 판단을 한 집단의 책임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저희들은 자유투표이고 각자가 헌법기관으로서 각자의 판단으로 투표에 임한 것입니다. 그러게요. 이 사상 첫 헌재 소장 낙마였기 때문에 후폭풍이 오늘도 좀 거셉니다. 그런데 이현정 의원님, 네. 보니까 청와대에서 이제 국회
본회의장에 앉아 있었던 의원들보다 문 대통령 표정이 제일 많이 굳었다는 전언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망연자실 또 분노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스쳐 지나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사실은 이렇게 부결됐다라는 이제 소식이 전해진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예상이 됐던 일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일단 김일수 재판관 같은 경우는 그동안 100며칠 동안 사실 그동안 이게 통과를 못했었고 그다음에 국민의당이 이제 안철수 대표가 임명된 다음에 상당히 야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많이 흘렀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미리 대비하지 못한 여당 지도부. 저는 여기에 상당히 제일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리더십 문제가 그렇죠. 말씀하셨죠. 이게 왜냐하면 이 정도 되는 표결 같은 경우는 사실 여당에서 야당 의원들의 성향들을 전부 다 일일이 분석을 해서 집에도 찾아가고 전화도 하고 여러 가지 얼르기도 하고 또 뭐 청탁도 들어주기도 하고 예전 같으면요. 정말 이 한번 이런 식의 이제 그 일이 있으면 여당 지도부가 총출동에 대해서 야당을 얼르고 하는데 근데 지금 추미애 대표 매일같이 야당을 적폐 세력이라고 몰아세웠어요. 또 지금 우원식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매일 야당을 저렇게 몰아세운단 말이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과연 이분들이 지금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할까? 표결을 앞두고 있는 여당이 야당을 저렇게 몰아붙이면 야당 입장에서는 찍어주려다가도 안 찍어줍니다. 이제 그런 상황인데 왜 안 찍어줬냐라고 지금 또 화를 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면 이 기본적으로 변화된 국회 상황에 대해서 지금 여당 지도부가 자기들이 하면 다 찍어줄 것으로 착각하는 저는 이것에 대한 경종을 울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방금 뭐 야성을 강화하고 있는 안철수 대표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야성을 강화하는 이유가 뭐예요? 누구를 위한 야성을 강화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오늘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김일수 후보자는 올고전 법조인의 길을 걸어온 분으로 이렇게 올고전 법조인의 길을 걸어온 분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오늘 왜 떨어뜨렸죠? 이유가 뭐죠? 대통령 미워서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를 날리나요?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안철수 대표를 따라서 나갔던 호남 국회의원들은 기본적으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정당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고 최소한의 이러한 올고전 법조인에 대한 올바른 판단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지도부가 믿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무책임의 극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무책임의 극치가 결국은 여소야대에 있어서 안철수 대표가 이야기했던 20대 국회에는 국민의당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던 요 유치찬란한 과시, 존재감의 과시, 이것 이상 도대체 이 상황에서 어떤 의미를 부여할까? 그리고 이 과정에 있어서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은 패싱당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이 계속 도드라지게 나오는 것들이 원내대표는 올고전 법조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당대표는 국회의 결정권은 국민의당이 가지고 있다라고 과시하고 있는 이 묘한 모순이 현재 오늘의 사태를 나는 불러일으켰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분은 일단 여당 지도부 리더십의 문제다고 한 분은 일단 안철수 대표의 힘이 이상한 대로 쏠렸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그런데 이종근 실장님 어쨌든 국회의원의 표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결과기 때문에 청와대가 뭐 악용한 나쁜 선례다라고 강하게 비판하는 거는 뭐 박지원 전 대표의 표현에 의하면 오만의 극치다 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좀 되도록히 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면 국민의당이 인준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이 협상이 있었거든요. 당시에 그걸 너무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예. 그래서 어쨌든 자진 사퇴하고 그러면 이게 국민의당이 전부 다 찬성을 찍을 것이다. 라는 우원식 대표였던 계산이 있었는데 사실은 우원식 원내대표가 잘못 판단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밀어붙였어야 돼요. 자유한국당이 이 장외투쟁을 할 때 그때 첫날 9월 4일 날 본회의에서 원래는 이걸 표결에 붙이기로 했었거든요. 그때 국민의당을 설득을 했었어야 돼요. 이건 예정대로 가자.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다. 그런데 국민의당이 좀 기다려야 되지 않는가라고 했을 때 그냥 그걸 받아들여줬거든요. 저는 첫 번째 패착이 이미 그런 어떤 약속이 사람들은 다 잊어버려요. 재판 이렇게 사태 언제 했지?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밀어붙여서 빨리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너무나 느려뜨렸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걸 다 잊어버렸어요. 사람들이. 이유정 재판관 사태도. 그래서 오늘 이 부분 하나만 좀 짚고 갑시다. 이유정 재판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믿었다. 빼주는 대신에 김희수 후보자를 통과시켜 줄 것이라는 걸 너무 믿었다는데 너무라는 표현들도 저는 불필요. 믿었는데 배신을 한 거고요. 두 번째, 자유한국당이 국회 보이콧을 하고 박혀 있는데 일방적으로 남아 있는 원내 정당들이 모여서 결정을 하면 그 뒤에 따른 또 엄청난 후폭풍은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당연히 모든 원내 정당들이 들어와서 결정하는 모양새를 갖추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지도부의 고민들을 결과론적으로 부결됐다고 해서 너무 믿었다, 바보, 멍청이 이렇게 갈 겁니까? 배신을 한 사람들이 더 문제지요. 두 번째, 모든 정당들이 다 들어온 정상적인 국회에서 표결 처리를 하는 게 정당한 거지요. 알겠습니다. 정리는 할게요. 시간이 좀 다 돼서 일단 청와대 측은 상상도 못했다고 했고 야당은 오만한 정권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 김희수 후보자 낙마 폭풍이 좀 거세질 것 같습니다. 정리할게요. 여러분은 지금 뉴스특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